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꽤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됐어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특혜,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취임 초기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서전을 읽어봤다는 말에 좀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 사실 기업 총수, 재계 총수라고 해도 대통령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오늘 만나보셔서 재계 총수도 느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 좀 세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예. 이제는 만나보니까 부드럽다, 해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예. 상당히 소통하는 것에 능한 것이다, 능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서로가 뭘 원하는 줄 알고 서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흘러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본을 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예. 개발을 해야 되고 돈을 벌면 뭐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지 말고 좀 이 주주 환원, 일반 개미 주주들에게도 많이 환원을 해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정부도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예. 또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 빼놓고는 다 허용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거 무조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좀 하고 정부도 또 도와주면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좀 도와달라라고 예.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만남이 상당히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그런 시간이 예. 됐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 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의를 보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요. 규제를 가감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진보 정부의 출신 대통령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벌, 재계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정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단임제 정부와에서 이중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지지부터 출발하지만 예. 결국은 국민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이제 양면성의 위치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부의 의제가 오히려 보수 성향의 그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예. 보수 성향의 의제들이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과거 얘기한다면 그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보 정부 때 한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왜 노동계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그 사실 민노총이라든가 우리 강성그룹들로부터 요구받은 게 그런 많을 의견 낼 거예요. 수 있죠. 그런데 왜 재계부터 가느냐? 그런데 자신감의 발로죠. 이게 뭐냐면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의 의제를 안아도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보 정부가 진보 의제를 가겠다면 너무나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는 자신감의 발로도 있지만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지지자들로부터는 당신들 조금 내가 날 지지해 준 건 감사하지만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초반에는 좀 우리가 속도 조절하면서 전체 국민을 보고 나아가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목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취임 9일 만에 저렇게 빠르게 재개부터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신도 보여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감각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재계 총수들을 며칠 만에 취임하고 며칠 만에 만났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면요.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만 먼저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117일 만에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49일 만에 만났고 대신에 보수 진영의 출신 대통령들은 거의 열흘 안에 다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만에 만난 거니까 이 속도로만 보면 네. 굉장히 좀 전향적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은 괜찮게 볼까요?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또 국내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지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또 많은 돈을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라도 국고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순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민주당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제2의 IMF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라라고 하셨을 정도로 지금 현재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해서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재계 총수들을 만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G7에 가가지고 다자 외교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이어지는 양자 회담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올 초에 미국에다가 31조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불러가지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부품을 관세를 때렸어요. 25%를. 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트럼프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나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에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만나가지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는 뭘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벌 총수들도 만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통제보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던 것을 몸소 실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 앞으로 우리 소통 자주 하자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준 오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도 우리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